안녕하세요. 굳은살입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자주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바로 그런 느낌이죠. 처음에는 제가 한국식 속도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 캐나다는 정말 많은 것들이 예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예약, 행정 업무도 예약, 차가 고장나도 예약, 집에 문제가 생겨서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느리지만 절차가 있고 공평하게 하려 하고 기록을 남기려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끔 답답할 때가 있죠. 오늘은 제가 캐나다를 살면서 이건 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싶었던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가 아프면 근처 치과에 전화하거나 직접 가서 어떻게든 당일 진료를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가 아파서 전화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가장 빠른 예약은 2일 뒤입니다. 혹은 이번 주는 다 찼고 다음 주에 가능합니다. 문제는 치통이라는 게 기다릴 수 있는 통증이 아니라는 거죠. 비단 치통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기 검진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숫자만 보면 치과 의사가 엄청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약 2만 6천 명 이상의 치과 의사가 약 1만 5천 개 치과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국도 치과 의사 수가 3만 3천 명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인구 10만 명당 치과 수의 수만 보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생활하는 사람이 느끼는 건 한국은 당일 접수나 혹은 빠른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는 오직 예약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당장 아픈 건 오늘인데 예약은 며칠 뒤? 라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또 다른 데이터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캐나다 통계청의 2023년 Oral Healthcare Providers의 조사 예비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Oral Health Practice 중에서 62%가 평균 주에 추가 환자 방문을 수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하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거기다 새로운 신규 환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 취소되는 비율이 혹은 그 취소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으면 신규 환자 받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약의 폐해인데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참다가 통증이 우연히 가라앉은 적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이 좋았던 경우이고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절대 참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머전시 덴탈 클리닉이나 응급실에서 의료 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불편한 정도에서 오는 오늘 바로 진료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게 캐나다 생활에서 처음 크게 답답함을 느꼈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잠시 데이터를 보시면 아예 뭐 안 된다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 환자를 받고 있는 캐나다 치과의 비율이 96% 정도로 매우 높고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이내에 예약을 줄 수 있는 치과가 2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주에서 1개월 내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은 어렵지만 뭐 몇 달을 기다린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패밀리 닥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의료는 아프면 바로 전문의를 찾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통 패밀리 닥터,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의학과 정도 되죠. 워크인 센터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통해서 1차로 진료를 받고 해당 병이라든지 어떤 진단을 했을 때 이게 전문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레퍼럴, 즉 전달을 해줍니다. 즉 소견서 같은 걸 써주면 그거를 가지고 페이션트, 즉 환자가 전문의를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이죠. 그런데 이 패밀리 닥터를 구하는 게 그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뭐 신규 환자를 혹시 당신 패밀리 닥터가 받느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No,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더 이상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정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재수 좋으면 10% 정도 되고. 그래서 저를 지속적으로 봐줄 의사를 찾는 것부터가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빨랐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게 문제인 게 아무래도 근처에 워크인 센터, 즉 패밀리 닥터를 찾게 되거든요. 구태여 멀리 있는 패밀리 닥터를 잡을 필요 없잖아요. 기름값만 나가게. 그래서 근처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저희 같은 이민자는 문제인 게, 이 패밀리 닥터가 예를 들어서 완전 네이티브다 라고 하게 되면 언어 소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분이 병명이 뭐니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걸 알아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진료를 보게 되면 약 처방 뭐 이렇게 받으세요 하고 그거 받고 끝이에요. 솔직히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진짜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계시는 한국인 의사분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만 해도 한국인이 없다 해도 약 한 5천 명 이상 정도 되시는데, 한국인 의사분들이 하시는 곳들이 한 3군데 4군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25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Our Care라고 전국 조사, 캐나다 의사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약 590만 명이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만 놓고 보면, 온타리오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약 250만 명이 가정의가 없어요. 즉 패밀리 닥터가 없습니다. 게다가 온타리오 가정의,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의 약 52%가 향후 5년 내에 은퇴를 고려 있다고 하니 뭐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패밀리 닥터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워크인 클리닉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워크인 클리닉, 즉 1차 가정의가 하는 워크인 클리닉 가도 돼요. 근데 이 워크인 클리닉도 그냥 당일날 못 가고, 혹 당일날 꼭 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냥 찾아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꼭 물어보고, 내가 좀 급한데 내일 혹시 할 수 있냐, 그쪽에서 내일 안 된다 그러면 모레는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의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또 이런 워크인 클리닉 같은 이렇게 당일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이런 곳들은 환자, 그 당일날 찾아주는 환자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혹시 된다고 해도 가면 2-3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립니다. 결국 아플 때마다 검색하고 전화하고 예약하고 시간 확인해서 기다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요건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응급실도 요즘 얘기가 많았어요. 과거에 이제 막 캐나다에서 한참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응급실에서도 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치의,
즉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결국 응급실로 향하게 됩니다.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병에 의해서 응급실로 향하죠. 패밀리 닥터 없는 분들은 급한 병에 걸렸을 때 대부분 응급실로 가세요. 아니면 시간대가 너무 늦었다든지. 그런데 응급실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절반이 의사에게 조기 진료를 받기까지가 약 2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고 하고 10명 중 1명은 6시간이 넘게 기다렸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응급실도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결석 때문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석 아시죠?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제 기억에는 1시간 반, 2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진짜 목숨이 위험한 환자가 아니면 아픈 건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응급실 가서 아픈 거 참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아져. 희한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캐나다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같은 기간 약 한 150만 명이 응급실에서 14시간 넘게 머물렀고 18, 19년 대비해서 25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뭔가 병원의 시스템 자체가 병목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게 행정 업무 부분인데 행정 업무는 좀 호불호가 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할 게 서비스 온타리오입니다. 이 서비스 온타리오에서는 운전면허, 헬스카드, 차량 등록, 주소 변경 같은 생활행정 처리를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예약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대기가 기본이라는 거죠. 더 답답한 거는 서류 하나 잘못 혹은 부족할 때 기다려서 차례가 왔는데 직원이 이거 안 돼요. 서류가 빠졌어요. 이거는 또 원본이 필요합니다.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이러면 또 예약하고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답답하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에요. 온타리오 GTA, 즉 광역 토론토 에리어는 아닌데 여기도 나름 인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서비스 온타리오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가서 짧게 기다리면 30분? 뭐 많진 않죠. 근데 오래 기다리면 1시간 반까지도 기다려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서비스 온타리오에 가지 않고 여기서 차로 한 2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 가면 사람도 없고 예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표 뽑은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오피서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오랫동안 잘 설명을 해 주시죠. 자, 다음은 IRCC 이민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겪기도 했고 여기서 좀 짜증이 많이 났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민자나 유학생, 워크퍼밋 소지자, 뭐 혹은 다른 뭐 비지터 레코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할 부분인데 이 비자나 워크퍼밋, 비자? 우리나라는 비자를 안 받죠. 우리는 비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워크퍼밋, 비지터 레코드 아니면은 ETA라고 불리는 것들을 받죠. 비자는 Temporary Registered 비자라고 TRV라고 해서 이 비자를 받는 나라는 따로 있어요. 비자라고 딱 명칭이 되어져 있는 나라.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북한, 인도 이런 나라들은 비자를 통해서만이 캐나다로 일단은 들어올 수 있고 이 비자를 통해서 워크 퍼밋이나 비지터 레코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좀 단대로 했죠. 그래서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 비지터 레코드, PR 신청자 분들까지 신분 관련 서류를 기다린다는 게 제가 봤을 땐 단순히 서류 하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일자리,
학교, 집 계약, 운전면허, 건강보험, 미래 계획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태는 프로세싱이에요. 웹폼을 보내도 답변은 늦고 콜센터에 전화해도 연결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저 같은 경우도 웹폼을 보내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넘게도 걸렸어요. 콜센터는 뭐 보통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냥 전화를 틀어놓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그래도 잘 안 받. 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CRA 같은 경우는 전화하면 즉 그 캐나다 국세청 전화 안 받던데요, 저는. 그래서 캐나다 행정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세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이라서 라는 뜻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잠깐 보면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어요. 당일 혹은 이틀 이내 예약이 쉽다라고 말한 비율을 좀 보자고 한다면 15년도 24%. 제가 느끼기엔 코로나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해요. 코로나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바꿔놓은 것 같긴 한데 지금 25년도 기준으로는 막 예약이 쉽다라고 얘기한 게 15%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점차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런 기다림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지연시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 역시 이 기다림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고, 서류 하나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이들 혹은 본인의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뭐 계속 불안에 떨어야겠죠. 앞으로 말씀드릴 게 사례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뭐 운전면허에 대한 부분, 자동차 정비, 집 렌트나 수리 요청,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녔던 경험에 의해서 캐나다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더 남았는데 요거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1부하고 2부를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 기준으로 제가 조금 답답했던 부분으로 찾아뵙겠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오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 느끼는 답답함? 이 한국과 비교해서 나오는 감정이지 캐나다가 뭐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적응해서 오히려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보다 그 오피서 분들의 친절함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첨언으로 통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고객과 이야기를 하면 빨리 끝내고 다른 고객과 또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일단 예약 잡히고 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10분이고 20분이고 쭉 끝까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점이지만 그 기다림이 끝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장점이죠. 진짜 은행 가면 은행 하시는 은행원 분들하고 뱅커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오래 얘기해요. 막 날씨 얘기, 뭐 가족 얘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내 상황이 이렇다, 뭐 내가 이걸 신청을 하면 내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다 대답해 줍니다. 정말. 근데 뒷분들은 좀 많이 기다려야겠죠. 근데 여기 분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만을 가지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캐나다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답답하셨는지 여러분의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캐나다 생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